신년 5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 공부 시작합시다. 즐거운 수학 시간이에요. 여러분도 많이 기다렸죠? 재미있게 공부해 봅시다. 오늘부터 분수의 덧셈과 뺄셈 단원을 공부합니다. 우리가 이미 4학년 때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배웠어요.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보면 7분의 1 더하기 7분의 3 이걸 어떻게 계산했었죠? 네, 맞아요.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끼리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 단원에서도 결국 똑같아요. 대신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이런 식으로 분모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문제 될 게 전혀 없어요. 우리는 분모를 같게 하는 통분을 이미 배웠으니까요. 통분을 해서 분자끼리 계산한다. 어렵지 않겠지요? 그러면 공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시다. 문제 1번. 우유 2분의 1컵과 우유 4분의 1컵을 합한 양이 얼마나 될지 알아봅시다. 합했다는 건 더하라는 뜻이죠. 자, 그림 알아볼게요. 남자아이는 2분의 1컵 있어요. 여자아이는 4분의 1컵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궁금해합니다. 우리가 가진 우유를 합하면 한 컵이 넘을까? 그러면 그림으로 이 궁금증을 해결해 볼게요. 일단 각각 그림으로 나타내 볼게요. 2분의 1은 절반 여기까지 색칠하면 되고요. 4분의 1은 전체를 4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 이렇게 색칠하면 됩니다. 여러분도 교과서에 색칠해 놓으세요. 자, 그러면 두 친구가 가지고 있는 우유의 양을 합하면 어느 정도가 될지 어림해 봅시다. 두 우유를 합하면 한 컵보다 많을까요? 한 컵보다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절반이고요. 4분의 1만큼이지요? 그럼 더해도 요만큼만 더 더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한 컵보다는 많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분모가 다른 분수끼리 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실제로 덧셈을 하려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통분해서 계산하면 되겠지요? 통분해서 계산한다. 적어두세요. 그러면 실제로 통분 과정을 거쳐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2번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2분의 1과 4분의 1을 각각 그림에 색칠하고 계산해 보세요. 여기 2분의 1을 색칠하면 전체의 절반 여기까지 색칠하면 되겠습니다. 4분의 1을 색칠하면 이만큼 색칠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2분의 1을 잘 보면 작은 눈금으로 4개로 되어 있지요. 4개로 나눈 것 중에는 2개입니다. 또는 그림을 굳이 그려보지 않아도 우리 통분 배웠으니까 이렇게 해서 4분의 1을 만들었다 생각해도 됩니다. 그럼 결국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은 4분의 2 더하기 4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2분의 1과 4분의 2는 크기가 같은 분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4분의 2 더하기 4분의 1 그럼 4분의 3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색칠해 두면 되겠지요.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을 계산하는 방법 통분해서 계산한다. 적어주세요. 간단하고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87쪽 3번 그림을 이용하여 4분의 1 더하기 3분의 2를 계산해 봅시다. 자, 여기서도 뭘 해야 될까요? 통분부터 해야겠지요? 통분하는 과정이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린 그림 없어도 할 수 있어요. 4분의 1에
각각 몇을 곱해야 12분의 몇 이렇게 나올까요? 분모와 분자에 30 곱해야겠지요? 그럼 분모는 12가 되고 분자는 3이 됩니다. 3분의 2에서 어떻게 해야 12분의 몇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요? 분자와 분모에 각각 4를 곱해주면 되겠지요. 그러면 12분의 8 이렇게 나옵니다. 두 개의 분모가 전부 12가 되었지요. 12를 공통분모로 통분한 것입니다. 그러면 4분의 1 더하기 3분의 2는 결국 12분의 3 더하기 12분의 8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2분의 3 더하기 8 하면 몇이죠? 네, 11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여기도 통분한 뒤에 분자끼리 계산하니까 답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4번 볼게요. 6분의 1 더하기 8분의 3을 서로 다른 방법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계산했는지 설명해 봅시다. 자, 우리 6분의 1 더하기 8분의 3 계산하려면 통분 마찬가지로 해야겠지요? 근데 통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두 분모의 곱을 공통분모로 쓸 수도 있고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공통분모로 쓸 수도 있었습니다. 각 방법 1과 2는 그 통분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자, 살펴볼게요. 6분의 1 더하기 8분의 3을 계산할 때 방법 1에서는 6분의 1에는 각각 8을 곱하고 8분의 3에는 각각 6을 곱해 주었습니다. 이 방법은 어떤 방법이지요? 두 분모의 곱을 이용한 것이지요. 즉, 두 분모의 곱을 공통분모로 무엇한 것입니까? 통분한 거죠. 통분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과정을 더 살펴보면 6분의 1에는 각각 8을 곱하고 8분의 3에는 각각 6을 곱했습니다. 공통분모 48이 나왔고요. 48분의 8 그리고 48분의 18이 됐습니다. 8과 18을 더해서 48분의 26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48과 26 둘 다 짝수입니다. 짝수일 땐 2로 약분할 수 있죠. 2로 약분해서 48은 24가 되고 26은 13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4분의 13 이렇게 계산 결과가 나왔습니다. 방법 2 볼게요. 6분의 1 더하기 8분의 3을 계산할 때 6분의 1에는 각각 4를 곱하고 8분의 3에는 각각 3을 곱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6과 8의 최소 공배수를 일단 구한 거예요. 6과 8 둘 다 2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러면 6은 3이 되고 8은 4가 됩니다. 그럼 이때 2와 3과 4를 모두 곱하면 최소 공배수 나옵니다. 24가 되겠지요. 이 최소 공배수 24가 나오도록 통분한 것입니다. 6분의 1이 24분의 몇 이렇게 되려면 4씩을 분자 분모에 곱해줘야 합니다. 8분의 3이 24분의 몇 이렇게 표현되려면 각각 3씩을 곱해줘야겠지요. 그렇게 계산을 하니 24분의 4와 24분의 9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더하면 24분의 4 더하기 9 해서 13 나왔네요. 자, 여기선 처음부터 기약분수기 때문에 약분하는 과정이 빠졌어요. 자, 그럼 여기 방법에는 최소 공배수를 공통분모로
통분했다. 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요? 자, 두 방법을 비교했을 때 각각 어느 점이 좋을까요? 이건 말로만 설명해 줄게요. 방법 1에서는 여기 최소 공배수 구하는 과정을 안 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간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방법 2에서는 최소 공배수 구하는 과정은 들어가지만 처음부터 기약분수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분하는 과정이 들어가지 않겠지요. 이런 점들을 알아두세요. 마지막 5번 문제. 쌀빵 한 봉지를 만드는 데 필요한 설탕은 4분의 3컵이고 쌀과자 한 봉지를 만드는 데 필요한 설탕은 6분의 1컵입니다. 쌀빵 한 봉지와 쌀과자 한 봉지를 모두 만드는 데 필요한 설탕의 양을 구해 봅시다. 그러면 식부터 세워 볼게요. 쌀빵에 해당되는 4분의 3 더하기 쌀과자 한 봉지에 해당되는 6분의 1 계산하면 되겠지요? 영상 잠시 멈추고 스스로 통분해서 계산해 보세요. 자, 답을 구해 보았나요? 선생님도 같이 써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최소 공배수를 공통분모로 통분하는 방법으로 해볼게요. 4와 6의 최소 공배수 구하면 2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요? 숫자들 전부 곱하면 12 나옵니다. 결국 12분의 몇 이렇게 통분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려면 4분의 3에는 각각 3을 곱해줘야겠지요. 6분의 1에는 각각 2를 곱해야겠습니다. 계산하면 12분의 33 계산하면 9 더하기 12분의 1 곱하기 2 계산하면 2 됩니다. 그럼 마지막 결과는 12분의 9 더하기 2를 해서 11 이렇게 나옵니다. 지난 단원을 잘 공부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 풀 수 있어요. 수학 익힘책 통해서 지금 공부한 내용 연습해 둡니다.